한국군의 전투력은 미군을 능가했고 미국은 한국군과 함께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군사분석조사관의 증언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 병력 약 50만 명, 예비 전력 300만 명. 한국은 인구 대비 세계 최상위권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병력 규모가 아닌 바로 세계 정상급 수준의 기술력과 전투력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최신식 이지스함.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한 세계 최첨단 무기 체계와 그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전투 전문가의 버금가는 병사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 단련된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과거 약자였던 나라에서 세계에 손꼽히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게 가능했을까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선 믿기 힘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 국방부 산하 군사분석연구소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8년차 베테랑 마이클 톰슨입니다. 그동안 저는 전 세계 미군 기지를 돌며 작전 효율성과 현지 협력 상황을 분석했어요. 주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등 유럽 지역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했죠. 그런데 1년 전 이전 상사였던 레이먼 씨가 퇴직하면서 아시아 지역 담당 임무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이번 임무는 주한미군 현황 조사였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단지 나라만 바뀐 익숙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일본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여겼죠. 한국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한국군 역시 미군의 지원과 지도 없이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어려운 중간 정도 수준의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신 무기를 들여놓아도 제대로 운용하는 건 결국 미군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공항에 발을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공기가 달랐어요. 인천공항 보안 요원들의 동작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죠. 시선은 부드럽지만 예리하게 흐르고 발걸음은 주저함 없이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살피고 눈빛이나 짧은 손짓만으로 필요한 의사소통을 마무리하더군요. 그 모습이 단순한 공항 보안이라기보다 치밀하게 짜인 군사작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남은 채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컨시어지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넘나들며 안내를 이어갔죠. 제가 군 관련 업무로 왔다고 하자 곧바로 주변 교통 상황과 보안 현황, 날씨 변화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해줬습니다. 그 수준 높은 대응에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용산 미군기지로 향하던 길, 차창 밖으로 기지 주변을 순찰하는 한국군 병사들이 보였는데 그 순간 본능적으로 얼굴을 창에 바짝 붙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죠. 5명으로 구성된 순찰조가 완벽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시야가 절묘하게 겹치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두 병사는 전방을, 양측면 병사는 좌우를, 후방 병사는 뒤쪽과 상공까지 주시하고 있었죠. 심지어 하수구 맨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말 대신 수신호만으로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았는데 정확성과 속도가 미군 특수부대 수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2시 방향을 가리키며 3번 손가락으로 탭을 하자 순찰조 전원이 동시에 그 방향에 시선을 모았죠. 잠시 뒤 그곳에 장시간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 미군 장교들에게 이 장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존슨 중령이 약간은 체념 섞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톰슨, 한국에 처음 왔군요. 한국군과 훈련해 본 적 있습니까? 전 이곳에 부임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기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곧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게 됐어요. 미군 측에서는 이사단 소속 보병대대가, 한국군 측에서는 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부대가 참여했죠. 훈련 전 브리핑에서 한국군 대대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영어와 전술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작전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다층 방어체계 구축입니다. 1차 방어선은 전방 2km, 2차는 1km, 3차는 500m 지점에 설정하며 각 방어선마다 대전차 화기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 없이 30분 넘게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지형 분석, 기상 상황, 적 예상 침투로, 화력 지원 계획, 보급로 확보 방안까지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놓는 듯 했죠. 미군 대대장이 중간에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나 즉석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약 2차 방어선이 돌파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3차 방어선으로 후퇴하되 후퇴로에 설치해둔 지뢰와 부비 트랩을 작동시킵니다. 동시에 155mm 자주포 6문이 2차 방어선 좌표에 집중 사격을 실시하죠. ETA는 후퇴 개시 후 3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미군 대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쟁 게임이 아닌데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곧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한국 군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차조는 목표 지점으로 전진하면서도 주포와 동축기관총 사격각을 계속 조정했습니다. 운전수, 사수, 차장이 마치 하나의 신경망처럼 움직였고 무전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죠. 보병들의 움직임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술적 이동 중에도 화력 커버가 완벽하게 유지됐어요. 한 명이 이동하면 나머지는 엄폐 사격을 하고 새로운 엄폐물에 도착하면 역할을 바꿨죠. 이 패턴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반복됐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상황 판단 능력이었어요. 시나리오상 민간인 차량이 전투 지역에 진입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 병사들은 잠시 주춤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죠. 분대장이 즉시 3명을 민간인 대피 임무에 투입했고 나머지는 본래 임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상급부대의 상황을 보고하며 추가 지시를 요청했죠. 모든 과정이 30초 안에 끝났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미군 대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직접 봤으니 눈치챘겠지만 한국에선 우리 미군이 역으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군에 대한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DMZ로 향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판문점 JSA, 즉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죠. JSA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부터 남달랐어요. 그가 평범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역 군인이었고 JSA에서만 10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북한군의 동향, DMZ의 역사, 정전협정의 세부 조항까지 거침없이 설명했습니다. 곧 보게 될 우리 병사들은 특별합니다. JSA 근무를 위해서는 신체 조건, 학력, 심리 상태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키 173m 이상, 무술 단증 보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정신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채로 판문점에 도착했죠. 그 순간 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서 있는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어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는 자세, 그리고 정면을 꿰뚫는 듯한 시선. 눈빛만으로도 경계심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JSA 경비를 맡고 있는 한 상사가 다가와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현재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1명 적은 숫자죠. 오늘 오전 8시부터 확인됐고 이에 대응해 경계태세를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그는 쌍안경조차 들지 않고 이런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죠.
쌍안경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훈련 덕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북한군의 인원, 장비, 행동 패턴을 기록합니다. 조금만 변해도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실제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살짝 떨어진 곳에 몸을 은폐하듯 서 있었습니다. 전문 저격수도 고성능 장비 없이는 절대 구분하지 못했을 걸 그는 맨눈으로 그것을 포착했던 거죠. DMZ 내부의 감시초소 GP도 견학했습니다. 그곳 병사들의 전문성은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한 감시병이 각종 장비를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3km 떨어진 곳의 체온 변화까지 감지합니다. 야간 투시경은 별빛만으로도 500m 전방을 나처럼 볼 수 있죠. 그의 설명은 마치 공학 교수의 강의를 듣는 듯 했습니다. 무려 30분 동안 장비의 원리와 활용법을 막힘없이 풀어냈죠. 저희는 장비 운용, 북한군 식별, 침투 징후, 파악, 비상 대응 절차까지 배우죠. 매주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에서도 이런 수준의 교육은 특수부대에서나 실시하거든요. 다음 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는데 한국 해군의 위용에 숨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부산항의 정박한 함정들 규모와 첨단 장비들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최신식 이지스함, 최첨단 KDX 투급 구축함, 214급 잠수함까지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승조원들과의 만남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절 반갑게 맞아준 함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에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더군요. 그가 영어로 함정 재원과 성능을 설명할 때는 자신감과 전문성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함정은 SPY-1D 레이더로 10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SM-2 미사일은 200km 떨어진 적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고 하푼 미사일은 130km 거리의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답니다. 함교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명령과 반응이 마치 완벽한 리듬처럼 어우러졌죠. 좌연 30도 회전, 속력 15노트. 좌연 30도 회전, 속력 15노트 알겠습니다. 레이더 탐지, 방위 70도, 거리 50해리 상선으로 식별. 확인, 계속 추적하십시오. 모든 대화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해서 감탄했어요. 또한 개별 승조원들의 전문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나 담당 부사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바다 음향학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죠. 수온, 염분, 밀도에 따라 음파 전달 속도와 굴절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를 실시간 분석해 소나 탐지 범위를 최적화해요.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게 전술도 달리 사용하고요. 이 정도 수준의 전문 지식은 미 해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을걸요. 잠수함 내부를 안내하며 세심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어요. 저희 잠수함은 AIP 시스템을 장착해 최대 3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소음도 기존 디젤 잠수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어뢰와 대함 미사일까지 모두 운용하죠. 좁은 잠수함 안에서도 승조원들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로가 한 몸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모습에서 마치 정교한 기계 같은 철저함이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날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감돌았어요. 저는 한미 공군의 합동작전을 직접 눈앞에서 본다는 사실에 약간 흥분해 있었죠. 기지 한복판에 줄지어 서 있는 F-16과 F-35 전투기가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항공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한국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F-16 조종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F-16 조종 경력만 10년이며 총 비행시간은 2,500시간쯤 돼요. 그중 800시간은 야간 비행, 300시간은 악천 후 비행이었고요. 공대공, 공대지 미션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한반도 각 지역의 지형과 작전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동해 상공은 바람이 강하고 난기류가 심해 조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서해는 중국 항공기 침입이 잦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남해에서는 일본 항공기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달라진 전술이 요구되지요. 관제실에서는 관제사들이 20대가 넘는 항공기를 동시에 지휘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랍게도 실수 하나 없이 정확하게 지시가 오갔습니다. 코리아 에어포스 201 고도 3만 피트로 상승하세요. 코리아 에어포스 205 좌현 30도 선회 후 활주로 36에 착륙 준비 바랍니다. 아메리칸 에어포스 154 대기 항로로 이동 중입니다. 한국 공군과 미 공군 항공기가 뒤섞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완벽한 조율이 감탄을 자아냈어요. F-35 정비를 담당하는 상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전문성은 마치 숙련된 엔지니어처럼 느껴졌답니다. F-35는 5세대 전투기로서 스텔스 기능 유지를 위해 특별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레이더 흡수 도료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각종 센서 교정도 정기적으로 수행하지요. 작은 실수도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F-35 부품 번호와 기능을 거의 암기 수준으로 숙지하고 있었어요. 엔진부터 전자장비까지 2만여 개 부품 중 핵심 부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미 공군 합동 비행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기량은 미군과 전혀 차이가 없었답니다. 공중전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F-16이 미군 F-16을 격추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격추당한 미군 조종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잘했어, 친구. 완전히 공정하게 네가 이겼어. 한국 조종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고마워요. 당신도 거의 저를 잡을 뻔했어요. 그 수직 상승 기동이 완벽했어요. 실력 차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가장 기대했던 특수전사령부 방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안 때문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공개 가능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전사 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 중인 고급 훈련을 참관했는데 신병이 아닌 이미 기본 훈련을 마친 대원들이 대상이었죠. 첫 번째로 본 건 CQB, 즉 근접 전투 훈련이었어요. 4명이 한 팀을 이뤄 건물 안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동작이 치밀하게 계산된 상태였죠. 첫 번째 대원은 좌측, 두 번째는 우측, 세 번째는 중앙, 네 번째는 후방을 담당했습니다. 순식간에 0.5초 만에 건물 전체를 장악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인질 2명 확인. 적 3명 무력화. 지역 안전 확보 완료. 이 모든 보고가 3초 이내에 끝났는데 미군 델타포스의 훈련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속도와 정확성은 처음 봤어요. 두 번째는 스나이퍼 훈련이었죠. 800m 거리의 동전 크기 표적을 맞추는 훈련에서 10발 중 10발을 모두 명중시켰어요. 바람 방향과 속도, 온도, 습도, 심지어 지구 자전 영향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시켰더군요. 바람이 좌측에서 초속 3m로 붑니다. 온도는 15도, 습도 60%입니다. 목표까지 거리는 정확히 847m, 고도 차이는 23m입니다. 탄도 계산 완료. 스나이퍼는 이 모든 걸 머릿속에서 3초 만에 계산하고 방아쇠를 당겼죠. 정중앙에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는 헬기 강화 훈련이었어요. 30m 높이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착지 후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었어요. 작전 계획 수립 과정을 참관했는데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세웠죠. 목표 건물은 3층 구조입니다. 1층엔 경비실과 로비, 2층엔 사무실, 3층엔 회의실이 있습니다. 진입로는 정면, 후면, 옥상 3군데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죠. 대대장은 도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30분 동안 건물 구조, 주변 지형,
교통 상황, 인근 병원 위치까지 상세히 브리핑했어요. 만약 A팀이 정면 진입 중 저항을 받으면 B팀은 즉시 후면으로 우회합니다. C팀은 옥상에서 지원 사격, D팀은 주변 도로 봉쇄죠. 이동 시간은 A팀 30초, B팀 45초, C팀 90초, D팀 60초입니다. 모든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대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10년 경력 중사였습니다. 특전사 들어오기 전에 공수부대에서 5년 복무했고 대학에선 체육교육을 전공했어요. 태권도 4단, 검도 3단이며 영어와 중국어에 최근엔 아랍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왜 아랍어를 배우죠? 해외 파병 임무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 때 현지어가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어는 곧 무기니까요. 두 번째로 만난 대원은 의무병인데 그의 의료 지식은 의사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의학, 외상외과, 마취과 과정을 모두 이수했어요. 전장에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어서 총상, 폭발 상처, 화상, 독성물질 중독까지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휴대용 수술기구, 수혈용 수액, 항생제 등 이동식 응급실에 버금가는 장비를 보여줬죠. 이 장비로 어디까지 치료 가능한가요? 개복 수술도 가능합니다. 정식 병원만큼은 아니지만 생명 구하는 데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통신병이었는데 그의 전자통신 지식은 박사 수준이었어요. 모든 무전기, 위성통신 장비, 암호화 장비를 다루고 적 통신 방해나 도청 장비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전술통신 장비 시연에서 음성통신이 실시간으로 암호화돼 전송되고 수신 측에서 자동 복구화되는 모습도 직접 보여줬어요. 개인이 이 정도 장비를 다룰 수 있나요? 6개월간 전자공학 집중 교육을 받았고 이론뿐 아니라 실제 회로 수리도 배웠어요. 전장에서는 고장난 장비를 즉석에서 고쳐야 할 때가 많거든요. 이 모든 경험이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의 체계와 능력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니 지난 7일간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솔직히 한국군을 그저 미군 지원을 받는 중급 수준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직접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 현장을 지켜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한국군은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아니, 몇몇 분야에서는 미군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불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 많다는 걸 느꼈고 시간이 더 있었다면 훨씬 많은 걸 얻어갔을 거예요. 무엇보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교육 수준과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임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장비와 무기 체계 역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고 어떤 건 미국 장비보다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령 전달 체계, 상황 보고, 의사결정 속도도 놀라울 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었고요.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모습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합동작전 능력도 인상적이었죠. 육해 공군뿐 아니라 사이버전, 정보전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작전이 가능했고 예비 전력까지 규모와 질이 엄청났습니다.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았기에 유사시 곧바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대치 상황이 한국군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거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죠. 저도 해병대 출신인데 우리 군대만큼 강한 군대는 세계에 없을 겁니다. 작은 나라지만 누구도 우리를 쉽게 보진 못하죠. 그 말 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 자부심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제 머릿속에서 보고서의 결론이 정리됐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정상급의 군사력을 갖춘 동맹입니다.
개별 전투원의 질, 무기체계의 현대화, 조직의 효율성, 합동작전 능력, 예비 전력의 규모와 질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특히 분단 상황에서 축적된 실전 경험과 위기의식은 다른 어떤 군대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죠.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협력해야 할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땀과 열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나라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충분하다는 것을요. 7일간의 조사를 마친 지금 제 안에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군의 동맹군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참고해야 할 대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치밀함과 헌신 앞에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 경험을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해요. 숫자나 자료만으로는 이 현장의 공기와 사람들의 표정을 절대 전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마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 역시 이 정도일 거라 믿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전문적인 군대 중 하나예요.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은 미국에게도 크나큰 행운이고 제게는 잊지 못할 자랑이 될 겁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